정시의 사주명리 236강에서는 2021년 신축년의 기토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토일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축일에 난 사람, 그리고 기묘일에 난 사람, 또 기사일에 나서 기사일주인 사람, 또 기미일에 나서 기미일주인 사람, 또 기유일에 나서 기유일주를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기해일에 나서 기해일주를 가진 사람이 즉 기일간에 해당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무슨 일간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검색한 후에 생년 월 일시를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본인의 일주와 일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래도 이문점이 계신다면 본 강의 231강이나 232강의 첫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면 본인의 일주와 일간을 구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토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 해당하는 일간들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를 알아본과 동시에 천간 기토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는 큰 땅과 작은 땅으로 구분할 때 무토는 큰 땅이 되었고 이 기토는 소토로서 작은 땅이 될 것입니다. 또 땅을 마른 땅과 습한 땅으로 구분할 때는 무토는 마른 땅이고 기토는 습한 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합니다. 각기 합을 하는 특성이 있고 기토는 지지로서 지지에 근은 축토와 그리고 미토의 근을 두는데 이 축은 금의 고장지이고 또 미토는 목의 고장지입니다. 한편 기토는 기의 토는 전답을 나타냅니다. 전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기토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구름운일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구름운과 같은 맥락으로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역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토의 글자는 곡각살에 해당합니다. 곡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토는 또 시를 나타내는 신으로서 누신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토는 기억력이 또 비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기토가 21년 신축년을 보면은 신금에서는 기토가 신금에서는 식신이 되고 또 기토가 축을 보아서는 비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에 해당하는 각각의 자는 앞에서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의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 기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동물은 바로 오리입니다. 이 오리는 땅에 터전을 두면서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다양한 오리의 능력을 기토인 팔방민의 능력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기토는 이것저것으로 분야를 넓히려 하지만은 그러나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아서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토일간에게 신축년은 식신과 비견으로 찾아온 것으로서 신약할 경우는 일간을 돕는 것이지만은 신강할 경우는 지지축의 비견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간의 식신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명조에 금이 없어서 일간 기토가
수의 체를 직접적으로 극하는 경우는 신금이 도래함으로써 식신생재의 흐름으로 유통시키기에 이 신축년은 재화의 유입 현상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명식에 없어도 신축년의 해에는 신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재화의 유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축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이 기축일주의 신축년의 도래는 기토일간이 강해지면서 신금의 식신을 동반하여 식신생재로 유통시켜 재성을 취하기가 다소 용이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상이었고 일간이 재성을 극하여서 궁핍해왔던 명조라면은 이 운에서 온 신금이 재성을 일으키는 용으로 작용하여서 실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축의 일주로 화기가 명조 내에 없고 현재 지나는 대운에도 화기를 보지 못하는 명조라면은 올해 신축 운에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허약한 경우는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축일주에 병화가 있다면은 신축의 신금과 병신 합되어서 식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식상이면은 일간이 재성을 바로 극하기 때문에 극하게 되어 신축년에 큰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재의 십성에 불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기축일주는 기토의 팔방성과 기토는 팔방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토의 팔방성과 축토의 전문성이 서로 대립되는 일주로서 신축년의 도래는 축토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축년에는 전문성으로는 이득을 얻어도 여러 분야에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에 식신의 해인 올해만큼은 양쪽을 접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축일주의 신축년은 지지의 축으로 인하여서 지지의 축입니다. 여기도 축, 그리고 신축도 축, 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지의 축으로 인하여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힘이 실리는 해로서 사소한 결정이라도 연인이나 배우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묘일주입니다. 기묘일주의 기토는 지장간의 정관인 간목과 각기의 합토를 이루게 되어서 간목의 성향은 없어지고 합화토로서 토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루는 한편으로 기묘일주는 을목의 편관도 지지에 놓아서 여명이라면 배우자를 가까이에 둔 것이며 남명이라면 배우자보다 편관이기 때문에 일에 묻혀 사는 경향이 강한 일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묘의 신축운은 편관을 끼고 있으면서 비견과 식신을 맞이한 것으로서 비견의 도움으로 신강해져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식신 신금으로 묘목을 제살까지 해주니 일간은 자유를 만끽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편관 지지를 배우자 자리라고 보았을 때는 식신 제살은 배우자에게 피해가 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도 일간을 비롯하여 배우자가 물상 대체가 잘 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들을 활성화시켜서 피해는커녕 더욱 바빠지고 수입이 증가하여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물상 대체되는 직업으로는 평관성의 직업으로서 검찰, 경찰, 법조인, 그리고 의료 관련인, 군인, 총포 관련업, 그리고 방산업, 중장비 미용사, 이용사, 푸주관, 발골사, 단조품 관련 제조업, 타악기 연주자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업상으로 물상 대체가 없는 경우 평관 제살은 연령대에 따라서 불리함을 초래하여서 평관으로 역할을 못하게 되니 직장과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사일주의 신축년 운세입니다. 기사 정인에 해당하는 일주가 신축년을 맞으면은 비견과 식신의 길신을 만나는 것으로 기사일주의 신축년은 무리가 없는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성이 비견을 도와서 신강해지니 좋고, 강해진 일주가 식신을 보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무리 없이 일하다 보면 돈도 생기는 것이고 주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가 무리 없이 순하게 흐를 때에는 일지사화 내에 있는 무토급제도 급제의 성향이 쇠퇴하여 돈 나갈 일이 줄어들게 되고, 경금인 상관도 정인인 병화와 함께 기토 일간의 활동 반경을 넓게 만들어 줍니다. 또 사화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사유축 건국으로 가는 것인데, 운에서 축이 오면은 목적지가 같은 동행을 만난 것으로서 건국을 이루기 한층 쉬워집니다. 이루고자 하는 건국은 기토에게는 식상입니다. 이 식상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재성이 보이지 않아도 노력의 대가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반드시 재성을 보아야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성은 부자도 많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직장인은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영업이나 사업자는 주위에 잡음 없이 전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미일주의 신축년 운세입니다. 이 기미일주는 미토로 인하여서 마른 당뇨가 오기 쉬운 일주이며, 또 맛미의 자상으로서 음식과 관련하기 쉬운 자로서 요식업 관련자가 많은 편입니다. 기미일주의 기토는 천간 식간의 중심이며, 미토는 지지 12지지의 중간입니다. 이 중간의 의미는 무엇이든 중간 상태이기에 결정되지 않고 미정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미일주에게는 무엇이든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미정의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에서 온 신축년은 충미충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기토가 왕해지면서 정화와 을목과 계수와 신금이 지장간에서 토출하게 되어서 미정의 상태를 불식시키고, 주위 사정이 바쁘게 돌아가기에 연말이 되면 올 한 해의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미의 신축년은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이동이 많게 되고, 오행 전체가 변화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가운데서도 양간의 변화 변동은 없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변화 변동이 온다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평관, 편인, 편재에 해당하는 변화이며 식신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무리한 내용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변화 변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은 남편과 자식에 관한 것이고 인성은 만학이나 거주지 이동, 모친에 관한 변화 변동을 이야기하고 이 재성은 처의 움직임이나 부친, 미혼자인 경우는 혼인할 수 있는 운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유일주의 신축년 운세입니다. 이 기유일주는 오리와 닭의 모임으로서 기토는 오리이고 유는 닭입니다. 오리와 닭의 모임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여서 둘 사이가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이를 먹는 형태는 좀 다르게 나타나기에 이를 비유해 보면은 배우자와는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를 인지한다면은 기유일주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개성을 불평 없이 봐준다면은 유유상종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기유일주가 신축년을 맞으면은 기유의 유금이 신축의 천간으로 돋아나고 축의 지지에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유일주의 유금은 맹렬한 상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식신이지만은 이쯤 되면은 식신으로 머물 수 없기에 식신은 상관으로 변색되게 됩니다. 일간도 축을 만나서 강해지고 식신도 변색되어 상관으로 변하는 결과는 재성과 관성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공히 배우자에게 간섭이 심하게 되고 또 사소한 일에도 형제와 가족 간의 언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시비수가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기유의 신축년은 영업이나 사업적인 의미로 보아서 신축년에 음식료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궁급쟁제되어 있는 명조라도 가능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은 프랜차이즈업으로 치킨, 오리, 보쌈 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업이 아닌 협업이 아닌 경우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원, 의료용품, 또 헬스 관련 품목이나 의류 관련업, 기술 관련 AS업 등이 또 창업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해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이 기해일주가 신축년이 되면은 해수와 축토의 만남으로서 자수의 허자를 불러와서 공협시키는 효용이 있기도 하며 또 한 가지는 축년의 해수가 격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자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격각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협으로 해자축의 방국의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재화를 만들기에 재물을 모으는 기회로 볼 수 있고 재물의 유출업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해에서 해수는 신축년 격각의 대상이기에 재성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간목의 관성에도 문제가 올 수 있겠습니다. 재성의 문제는 주위 형제들에 의하여 탈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서 배우자와는 다툼이 있거나 심하면 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 내의 간목 정관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구설수가 생기고 심하면 성급이 누락되어 조직 내에서 침체기를 겪거나 아예 사직을 하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해일주의 기토는 구름으로 역마성이며 해수는 외국과 관련하여 오고 가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그러나 신축의 해를 맞으면은 주위가 추위에 쌓이는 것으로서 기해의 역마성이 나타나지 않기에 신축년은 격각에 해당하는 내용 외에는 조용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36강으로 기토일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